타일에다가 도자기에다가 솥뼈 같은 거 구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차이나 만들잖아. 이것처럼 솥뼈가 아니고 도자기에다가 뭐 플라스틱 같은 가벼운 알갱이를 좀 그렇죠, 싸게 만들면 좀 그렇고 분말 형태로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타일에다가 뭐 그렇죠, 각종 돌가루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벼운 현무암 돌가루가 있고, 현무암 돌가루가 있을 수 있고, 가벼운 뭐 여러 가지 화강암 돌가루도 있을 수 있고, 돌마다 종류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강암, 현무암 돌가루도 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가볍고 분말로 만들어 갖고 섞어서 이렇게 구워내면 독특하지 않나. 좀 약하다면 그래서 일반 화강암 돌가루를 이렇게 프로테이저로 섞어서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강판에다가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쇠 알갱이, 이것은 뭐 동그란 형태나 사각 형태나 여러 가지 알갱이들을 넣어가지고 강판을 만들거나 볼로기를 이렇게 수없이 만들어가지고 샘물 채우고 이처럼 굳힌 다음에 그 위에다 다시 샘물을 부어서 독특한 뭐 전차 같은 데나 사용할 수 있는 반탄력이 좋은 방탄 같은 그런 강판을 만들고 내진 구조의 강판을 만든다 그랬죠. 세로나 가로 심지 이렇게 어떤 X자 심지를 만들어 갖고 전체 강판을 강화시키고, 여기다가 그렇죠, 가로 세로 X자 또는 동그라미 사각 알갱이들을 집어넣어서 그 위에 이제 샘물을 부어 갖고 다시 결합시키는 형태로 하면 엄청 단단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톱밥으로 만든 합판, 방수 처리를 전체적으로 하고요. 또 철분말이라든지 또 플라스틱 분말, 여러 가지 뭐 돌가루 분말, 돌가루 분말도 있을 수, 현무암 분말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화강암 분말, 프로테이저를 따라서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은 단단한 거, 어떤 것은 가벼운 것으로. 현무암도 얼마나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진 나는 쪽에 보통 있죠. 지진 나는 쪽에서 제주도 쪽에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해서 한번 가볍고도 튼튼한 것을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나. 프로테이저를 따라 돌가루 섞어서 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뭐 종이 펄프 합판, 이것도 다 방수 처리를 합니다. 철분말, 플라스틱 알갱이 또는 금속 분말들을 섞어가지고 만드십니다. 녹수니까 금속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돌가루를 해도 되고 상관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다 쓸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멘트하고 모래 섞어서 파는 것에 자갈 알갱이 같은 것을 작은 분쇄를 통해서 분말을 섞어줘도 되고, 그럼 엄청 단단한, 그렇죠, 그 분쇄를 통해서 들어가도 되고, 하긴 모래 자체가 그거네요. 그러나 조금 더 현무암이라든지 이런 화강암이라든지 이런 돌가루들을 좀 섞어주거나 또 자갈 알갱이처럼 섞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구조도 한꺼번에 섞어져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대량으로 건설 현장에 공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것도 제 아이디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격벽을 만들 때 가구 간에 격벽을 만들 때 벽돌로 싸갖고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리도 들려요. 소리 여전히 들리면서 벽돌 자체의 무게로 인해서 건물이 좀 바닥이 굉장히 무게로 인해서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글로 썼는데, 유튜브에도 그렇게 글을 썼고요. 유튜브 박형국 하시면 글 쳐다보면 다 나와요. 근데 페이스북 박형국을 구글에서 치시면 박형국 프로필 나오고 그림이 있는 데가 저입니다. 거기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 놨고, 동영상 밑에 댓글을 많이 만들고, 그거 보시면 각가지 산업상에 특허 날 수 있는 아이디어와 UFO 관련된 것들, UFO도 제가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현재 뭐 여러 가지 연소실을 갖다가 100개, 200개 설치를 하면, 그렇죠, 큰 1km, 2km 항공모함처럼 하늘을 띄울 수 있는 UFO 그냥 나옵니다.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연소실을 여러 군데에서 한 군데로
그래서 열을 압축해서 회전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믹서기처럼 해주면 그게 토네이도 일으키는 현상이에요. 열 토네이도 믹서, 그걸로 이제 밑에 수직 이착륙 연소실을 이제 여러 군데 놔가지고 여러 군데 생산한 열을 한 군데로 압축해서 내보내는 거, 그런 수직 이착륙이 됩니다. 비스듬히 사선으로 분사하는 거, 수직 이착륙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양력, 추력을 동시에 공중에서 떠 있을 수 있는 공중에서 추진할 때도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그런 동시에 압축 공기를 사방으로 내뿜는 공기 마찰 없이 UFO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술 기반이 됩니다. 통로 자체를 이제 회전으로 나사식 회전 구조, 서로 간격이 되면 회전 구조와 바깥의 매듭 이런 것들 압축 구조, 그다음에 이런 종류의 압축 구조를 만들고, 이건 도끼 만들 때도 사용하고, 도끼 이렇게 자동차 바퀴 같은 거 돌려가지고 이거보다 좀 얇을 수 있습니다. 이거 돌려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거를 통해서 압축을 통해서 전체적인 에너지를 축적하고 중복하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UFO 같은 개인용 비행체도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 병렬 처리, 연소실을 많이도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 그것에 제가 만든 아이디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조가 단순할수록 그렇죠. 제작비도 싸고 고장도 잘 안 나고 그렇습니다. 연소실을 여러 개 배치하는 게 제 아이디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소실을 앞쪽에, 뒤에, 양옆에, 위아래 또는 비스듬히 또는 그런 것을 수백 개, 수천 개 만들면 그렇죠. 하늘의 거대한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거죠. 수직 이착륙처럼 이렇게 해서 압축 공기를 이렇게 열 분사를 통해서 하늘에 계속 떠 있을 수 있고, 수직 이착륙으로 해서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전부 다 그런 비행기로 실현이 가능하니까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엉터리 아닙니다. 만들어 보세요. 제 아이디어들. 그다음 전기 자동차에 미니 전기 배터리를 많이 병렬로 배치해서, 제가 이제 연소실을 많이 두는 것 또는 변기 배터리, 수소 저장 이런 것들을 병렬 처리라고 부르겠습니다. 매듭 구조는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두께가 틀릴 수도 있고 간격이 틀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매듭 처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매듭 처리 기술이 가방 손잡이에도 들어가고, 또는 각종 뭐 이렇게 망치나 수공구의 손잡이 부분과 이렇게 그 자체에 다 들어갑니다. 함포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각종 통로 구조에도 이 압축 구조를 대나무 매듭처럼 압축 구조를 만들어주면 굉장히 빠른 속도를 구현하거나 굉장히 그렇죠. 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발견인 것 같습니다. 남들도 다 알았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처리해서 대나무 매듭 구조를 그냥 3중으로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해버리든지, 크고 작은 중폭 구조이죠. 이런 거는 밴드처럼 통로 자체는 한포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압축 구조를 사용하는 거예요. 에어컨 통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간 냉매나 또는 온매, 난방기로 얘기를 하자면 통로 이렇게 압축을 통해서 이렇게 고온고압의 기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바퀴 돌릴 때도 이런 식으로 이걸로 이렇게 이쪽으로 좀 얇기는 틀리겠죠. 이쪽으로 회전축 돌리고, 이것을 디스크 패드도 2개나 3개짜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가공비가 많이 들면 이것을 하나로 일체화시켜서 위는 두텁고 아래는 이렇게 얇은 이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다. 도끼도 이제 그렇게 만든, 도끼를 층층이 이걸 층층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층층이 구조. 그래서 도끼 같은 거, 아니면 스크래퍼, 끌칼 이런 것들이 해머 이런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엄청 힘이 증폭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에게 이런 미니 배터리의 숫자를 많이 해서 병렬 처리해주고, 슈퍼 카패시터 같은 종류의 좀 지금은 좀 허접하기 때문에 좀 더 충방전이 좀 더 잘 되는 저장 임시 저장소를 에너지 중간 저장소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충방전을 빠르게 하는, 그 다음에 플러그를 5개 10개짜리 갖고 동시에 이렇게 이런 슈퍼 카패시터 충방전을 잘할 수 있는 전기 중간 저장소 5개 이렇게 한꺼번에 주위에서 꼽아버리면 금방 충전이 됩니다. 전기 배터리 같은 경우도 한두 개 고장나도 그렇죠.
교체해버립니다. 그걸 격벽으로 만들어갖고 부딪혔어. 한 개만 고장나면 딱 수천만 원 바꿔야 되는. 근데 너무 어이없는 구조보다 낫습니다. 제게 훨씬 낫죠. 연소실에 인공번개를 일으키는 현상을 통해서 원래 이제 금속 막대가 있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전기를 한꺼번에 주면 바바바거리 누전 현상, 그게 이제 인공번개 현상인데 피레침을 주변에 꽂아놓는, 그래서 전기가 전송, 전파가 전송, 이걸로 이제 피레침 꽂아놓고 해줘야 지진을 일으키죠. 이것도 제가 발견한, 쉽게 설명하니까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테 지식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어이없이 쉽게 깨달아지죠. 그게 제가 가진 하나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어렵게 설명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상대방의 지식을 전달한다. 그럼 최대한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한다. 그건 이상한 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금방 깨달을 수 있도록 번쩍하고 아이디어가 순식간에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식이 저의 티칭 코칭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가르쳐야 될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쉽게 가르쳐주면 되는데 왜 어렵게 가르쳐야 되는지, 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가르쳐주려면 최대로 쉽게 가르쳐줘야지.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수소 자동차에도 제 기술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중복돼서 계속 반복해서 미니 저장고를 만들어갖고 그래서 격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딪혀도 전차가 문제가 되지 않고 수소가 터져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그래서 그걸 미니 격벽으로 해가지고 작은 저장고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중간 저장소로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태우든지 수소를 데펴가지고 연소실로 가가지고 작은 불씨, 그것이 수소로 그냥 직접 태워도 돼요. 작은 불씨를 수소를 조금 더 갖고 태운 다음에 높은 온도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태우면 완전 연소가 됩니다. 수소도 안개처럼 전기처럼 내뿜어가지고 제 연료 분사 있잖아요. 연료 분사실 이렇게 안에 회전, 나사식 회전 구조가 있고 서로 간격이 있더니 매듭을 주는, 속도를 빨리 하고 하지만 나팔식으로 되어 있고 세로의 금을 주고 가로의 금을 십자 형태로 배치를 해주면 그게 제 구조가 되는 거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표면 부딪혀갖고 안개처럼 분사가 됩니다. 표면적으로 앞혀가지고 완전 연소를 끊고는 거죠. 똑같은 연료를 가지고도 이것이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연소실에서 태웠을 때 또는 연료를 미리 데워서 했을 때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구조는 제가 가진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중간 저장소의 개념은 전기선 자체를 이렇게 두텁게 이렇게 만들어서 뭐냐면은 전기선을 두텁게 마르는 크고 작은 두터운 이런 전기 저장소를 전기를 증폭시켜주고 동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체로 필요라는 전기의 선보다 더 곱게 만들어주고, 원래 이거 전기적인 반도체에 쓰는 이런 식으로 위로 나열해갖고 발열을 없앤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 사용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아프리카 물길을 돌리면서 몽골에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호주나고 다른 데서 중동에서 이렇게 하류로 내려간 것을 다시 위로 상류로 올릴 때 물의 양이 충분하면 관의 숫자가 많아도 상관없고, 반도체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반도체에도 발열이 위로 올라가서 발열 문제를 해결해 이 구조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구조도 안 됩니다. 에너지 증폭시켜주는 이런 구조도 안 되고, 여기다가 중간에 점을 찍거나 동그란 사각점을 찍거나 에너지 증폭시키는 이런 구조도 안 되고, 이렇게 에너지를 적층, 이렇게 이걸 층층이 구조라고 부르는 적층, 이게 5단계가 됐든 10단계가 됐든 제 아이디어입니다. 2단계가 됐든 하지 마시라. 중간 저장을 만들어서 분기하는 분기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여기서 이렇게 분기하는 분기점 만들어서 여기서 분기로 해주는 거. 이런 건 다 아이디어도 제 아이디어니까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술 공개할 때 부담이 있는 겁니다. 증폭시켜서 하는 이런 구조, 안에다 나사식 회전 구조 서로 간격이 틀린 그걸 통해서 밖에 매듭을 준다든지 이런 제 기술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술을 공개했을 때 남이 이제 힘들게 알아낸 기술을 이렇게 도둑질을 하시면 지적재산권은 할 자리가 없죠. 그 다음에 풍력발전기를 미니로 만들어 물레방아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레방아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노젓듯이 이렇게 안쪽으로 매듭이 지어져 있고 무슨 이렇게
이렇게 날개 완전히 디자인이 똑같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을 등록시키려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큰 거 중간과 안쪽으로 해서 힘이 증폭되는 이 증폭 층층이 기술을 따르고 있죠. 물레방아도 이런 식으로 만들고 풍력계 그래서 풍력 발전기도 이렇게 미니식으로 이렇게 터빈식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는 거. 집주마다 이렇게 옛날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막 돌아가는 거 풍량계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숫자를 많이 배치하는 거예요. 작은 거를 거기서 그 숫자를 이렇게 적은 바람으로 풍력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몽골에도 바람이 센 지역이죠. 몽골이나 중동 같은 데도 괜찮고 태양력 발전기도 태양력 조리기 도미 형태로 만들어갖고 회전식 나사 구조 배치 안에 사각 오븐처럼 생긴 거 뚜껑을 유리 뚜껑을 한번 보면서 하면 좋죠. 자갈을 안에 바깥에 넣어가지고 데워가지고 그 자갈의 밑에다가 더운 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저는 배치가 끼워가지고 여기서 더운 물을 깨끗하게 자갈에 씻어서 그 물을 바로 옆에다가 공급을 놔두고 이렇게 자갈을 놔두면 바글바글 끓잖아요.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 에너지로. 그리고 수로 자체를 이렇게 크고 작은 이런 식으로 수로 자체를 이런 식으로 전기선 배선하는 것처럼 크고 작은 수로의 배치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또 안에 회전식 나사 이렇게 스크류식이 서로 간격이 틀린 회전식 나사 구조를 만들어주면 물길이 있으면 수십 킬로미터 몇십 킬로미터 더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물량이 적으면 한 바가지면 안 됩니다. 물량이 많아야 돼. 그럼 계속 증폭을 통해서 논밭 같은 데다가 저절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구조 있겠네. 에너지 중간 저장소를 안에 배치를 해주면 동그란 형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사각 형태일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크을 수도 있고 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 중간 저장소의 개념이 중요한 형태는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피해가려고 형태를 다르게 만들 때 물레방아 만들 때나 이렇게 풍력 발전기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미니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병력을 몰려 작은 바람으로 움직이는 거죠. 물레방아처럼 바람으로 물레방아 하면 되죠. 네. 바닷물에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또 하나 냈는데 그 겹벽을 만들 때 이게 자동차 같은데 이렇게 흡음재 비행기나 배 같은 데도 흡음재가 되고 겹벽 만들 때 이렇게 흡음재 만들잖아요. 배 같은 데도 그렇고 방 만들 때도 이거 전 세계 특허입니다. 이렇게 양쪽 합판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고 여기다 구련 처리하고 그 안에다가 음악 할 때 쓰는 흡음재 있죠.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우레탄 처리를 해주든지 우레탄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아니면 뽁뽁이 같은 거 이렇게 좀 흡음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넣어서 자동차 안에 이렇게 흡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이렇게 매트를 이렇게 철판 가공을 하듯이 뽁뽁이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매트를 만들면 이것도 흡음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이거 몇 겹으로 하면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과 같이 처리를 해주면 흡음재를 싼 흡음재 매트 같은 그런 싼 흡음재로서 그것을 채워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이렇게 합판 양쪽에 붙이고 그 안에다 중간에 음악에서 쓸 때는 쓰는 그 흡음재 있죠. 그걸 안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딱 해주면은 구조 자체가 겹벽을 만들 때 각 방이라든지 아마 아파트 세대 간에 가구 간에 겹벽 만들 때 소음만 안 들이면 되거든요. 석고보드는 주먹으로 야 조용히 팍 석고보드 딱 깨져. 그럼 공사할 때 힘듭니다. 합판은 1점 몇 센치짜리가 있어요. 튼튼합니다. 그 안에다가 이런 것들을 흡음재 넣어주고 우레탄 처리나 아니면 뽁뽁이 처리나 여러 가지 이렇게 그렇죠. 매트 같은 거 다 추가로 넣어서 서로 소음을 없애줍니다. 목소리만 안 들립니다. 꽝 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벽은 꽝 치면 소리 안 들립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벽돌을 놔가지고 밑에 이렇게 전체 바닥에 무거운 하중을 주는 그런 것을 없앨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벽지 같은 거 없애가지고 그냥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플라스틱이나 좀 이쁜 걸로 갖고 붙여가지고 가공을 하는 식으로. 그럼 이제 좀 더 발달하면 예술 쪽으로 발달할 수 있겠죠. 예술적인 문유를 줘가지고 벽지를 딱 한다든지 바닥재를 그런 식으로 그냥 지금은 타일을 하든 아니 그냥 콘크리트 처리하든지 그러잖아요. 그것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닥을 그냥 붙이고 난방은 뭘로 하느냐? 온풍기로 그냥 한 겁니다.
온풍기 있잖아요. 제 거 만든 거. 그렇죠. 에어컨은 그 온풍기로 그냥 하면 됩니다. 전기 구조. 그게 싫으면 그렇죠. 그거 밑에 뭐 이렇게 보일러로 꼭 해야 된다고 하면은 거기다 그냥 판을 덮어가지고 시멘트 처리 안 하고 여기다 판을 덮어가지고 밑에다가 보일러 선을 놓고 여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일러 열선 그러니까 난방수죠. 난방수 흐르는 데다가 자갈같이 열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를 넣어주고 여기다 플라스틱 판으로 덮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체중을 견딜 수 있는. 그래서 그것만 딱 들어놓고 거기서 누수 생기면 거기만 딱 교체하면 시멘트 파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플라스틱 판으로. 불날 때도 이상이 없도록 불연 처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불날 때 대부분 뭘로 생깁니까? 전기선 때문에 생깁니다. 전기선. 알았죠? 전기선 때문에 생기니까 전기선을 위에 천장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욕실처럼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바깥에 그렇게 선장 약간 들어가 있는 오목 구조가 되겠죠. 전기선을 거기다 배치하고 이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개념 자체. 그래서 거기만 불러 이렇게 누전 생기면 그 뚜껑 딱 열어서 그 뭐 오목 구조가 된 그 뚜껑을 딱 열어서 거기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장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거기서 불 나는지도 모르고 대부분 불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니면 가스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가스보다 전기선 누전으로 생길 때 거의 대부분 전기선을 밖으로 꺼집어내자. 밖에 천장 안에 넣어놓지 말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도관은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주름관을 안팎을 코팅을 해주면 오래갑니다. 그래서 주름관은 보통 이렇게 지하에 파묻지 않아요. 시멘트 밑에. 저는 그래서 파묻어놨습니다. 그 안에 동그란 파이프 같은 거 주요선을 이렇게 파이프 안에 넣으면 이게 그릇이 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으로 제가 방수 처리를 해줬습니다. 하여튼 몇 년이 지나도 이상이 없네요. 주름관은 원래 밑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름관이 제일 우선 현재 나오는 것 중 주름관이 제일 우선한데 안팎으로 코팅을 해서 팔아라. 그것도 제 아이디어입니다. 특허죠. 사실상. 그 다음에 뭐 수전 같은데 주방 수전이나 욕실 수전 들어갈 때 그때도 거기도 오목 구조로 해서 잡아가지고 뚜껑만 플라스틱으로 담아도 욕실에도 요새는 바닥 타일 안 하고 다 금붕 낮게 한생 같은 데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 간편하게 좀 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드냐?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수도관, 난방관 이런 것들은 그리고 파이프를 통해서 올라와라. 그래서 그때마다 왜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그 구멍을 뚫으냐. 참 이상하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난방수를 없애버리고 그냥 온풍기가 지금 좀 싸거든요. 누진 제도가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사무실 같은 데는 그냥 온풍기 틀면 됩니다. 제가 지금 새로 개발한 온풍기가 페이스북에 나와있고 동영상에 다 나와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시면 맨 앞에 첫 줄에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00 몇십 개 4월 6일자입니다. 4월 6일자 동영상들을 가셔서 400 몇십 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다 나와있고 동영상에도 다 나와있습니다. 아시겠죠? 허리 벨트기 찍찍이 허리 벨트를 찍찍이 처리해요. 여성 브라도 여기서 찍찍이 처리해가지고 후크가 없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모양은 뭐 다 잘 차야죠. 가방도 밑바닥은 2중 3중으로 하거나 2중으로 하고 이제 심지를 넣어 튼튼하게. 가방 옆면은 좀 부드러운 소재니까 여기도 심지를 넣어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구조, 자체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어깨끈도 이게 앞에서 찍찍이 처리해 줄 수도 있고 끈 자체에도 매듭 처리를 해줄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손잡이 드는데 말통이 됐든 뭐 무슨 종류의 통이 됐든 매듭 처리, 대나 매듭 처리 좀 엄청나게 튼튼하게 될 수 있다. 지팡이, 그다음에 뭐 망치, 모든 종류의 수공구에 이 매듭 처리를 해주면 엄청나게 튼튼한 힘의 축적과 발산이 힘의 축적과 이게 힘의 축적이라는 거를 해서 힘이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